더럽고 냄새나는 속물들아, 감히 너희들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줄이나 아는 게야? 이런 에너지, 삶을 향한 의지, 슬픔을 딛고 다시 걷는 힘. 로맨가리에게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은 유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 전공교수 오보배입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도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 아주 깊고 커다란 슬픔이 우리의 일상 위로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라도 어쩔 줄 모르는 기분이 됩니다. 사실이 아니겠지, 이건 꿈일 거야 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이 밀고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새벽에는 잠에서 깨어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펑펑 울어버리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루를 살아내며 슬픔을 잊어버려 애쓰기도 해요. 슬픔을 잊는다는 말, 또는 슬픔을 이긴다는 말,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겠죠. 아주 흔하고 익숙한 말이지만 막상 슬픔의 가운데에 던져진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또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척 슬픈 운명을 타고났던 남자.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세상을 향해 끝없이 유머를 던졌던 남자. 프랑스 작가 로맨 가리입니다. 프랑스식 발음은 로만 가리, 본명은 로만 카체프. 그는 1914년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그의 고향 윌노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폴란드에 편입되었다가 현재는 리투아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한 지역의 국적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그곳이 전쟁터였음을 의미하죠. 네, 그는 전쟁과 함께 태어났고 어머니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 또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년기는 전쟁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의 가족은 수용소에 끌려가 무려 7년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작가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전쟁의 폭력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기록이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우리는 훗날 그의 소설에서 어렴풋이 묘사되는 장면들, 끝없는 이동, 지독한 굶주림, 혹독한 추위, 또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에서 읽어낼 수 있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들로 어린이였던 로맨 가리가 겪었을 전쟁을 막연하게 상상해 볼 뿐입니다. 흔히 영유아기의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하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의식주가 지원되고 애정과 존중으로 아이를 대하는 양육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게 또 뭐 건강한 자존감과도 연결되고 훗날 아이의 사회적 성취나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들을 요즘 흔히 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이의 삶은 이미 어떤 비극적인 결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무력감, 좌절, 그러니까 실패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마지막이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로맨 가리가 살아낸 삶에는 보통 사람의 몇 배에 달하는 놀랍도록 많은 성취들이 있었어요. 로맨 가리의 직업을 나열해보자면요, 비행장교, 레지스탕스 운동가, 소설가, 외교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까지. 물론 직업이라는 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갖고 작품을 남기고 또 중요한 업무들을 맡게 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꿈꾸고 노력하고 이루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에너지, 삶을 향한 의지, 슬픔을 딛고 다시 걷는 힘. 로맨 가리에게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은 유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이 되던 해부터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그가 발표한 수많은 장단편 소설들은 전체적으로 밝고 행복하기보다는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간의 실존적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생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존재로서
반드시 겪게 되는 그런 불안들을 다룬 작품이 대다수거든요. 그럼에도 그의 작품에서 유머가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 편히 듣고 경쾌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유머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로맹가리의 작품 중 가장 자전적인 소설로 알려진 새벽의 약속에서 주인공 소년인 로맹은 윌노의 빈민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따금씩 연극 무대에 오르던 젊고 가난한 배우였고 두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때도 많았죠. 그런 그녀에게 로맹은 유일한 희망,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꿈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수시로 이 아들이 장차 커서 뭐가 될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될지를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서 현실을 버팁니다. 그런데 그 상상에 너무나 매달린 나머지 어머니는 그 꿈을 거의 미래의 어떤 예언처럼 믿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이웃과 싸움이 붙었는데 두서없이 이런저런 욕지기를 내뱉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속물들아, 감히 너희들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줄이나 아는 게야? 내 아들은 프랑스 대사가 될 사람이야.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받을 거고 위대한 극작가가 될 거란 말이야. 입센, 가브리엘레 단눈치노가 될 거라고 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심지어 남편마저 떠나버린 여자가 자기 아들의 미래를 저렇게까지 낙관하고 있으니 그냥 망상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들 중에 딱 한 사람, 피키엔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 8살짜리 소년을 마주칠 때마다 이 아저씨는 어떤 위대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은 자기 집에 불러서 간식거리를 잔뜩 내어주기도 하고요. 소년은 가난했으니까 항상 배가 고팠죠. 이게 웬 떡이냐 하며 허겁지겁 그 맛있는 과자들을 집어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네가 네 엄마가 말한 것처럼 되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소년은 생각했죠. 엄마가 했던 그런 헛소리가 없었으면 내가 이 과자에 전혀 권리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프랑스 대사가 될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가 과자 상자를 막 더 디밀면서 덧붙입니다. 어머니들은 그런 걸 느끼는 법이거든. 넌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이렇게 좀 말해주겠니? 윌노의 그랑드 포일랑카 16번지에 피키엘니 씨가 살고 있었다고. 실제로 로맹은 나중에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가볍게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약속이 떠올라서 난데없이 이 말을 합니다. 윌노의 그랑드 포일랑카 16번지에 피키엘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비한테는 뜬금없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 후로도 로맹은 프랑스 영사를 지내고 또 유명한 작가가 되면서 중요한 자리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문장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약속으로 터키 과자를 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피키엘니 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윌노의 그 맘씨 좋은 남자는 이미 오래전 나치의 화덕에서 그 미미한 삶을 끝내고 없다. 다른 수백만의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는 아직도 세상의 대단한 인물들과 만나는 대로 내 약속을 세심히 수행한다. 그렇지만 결국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 화덕에서 꺼내어져 비누로 화한 그 작은 사람의 뼈들은 오래전 나치들의 청결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사용되어 버렸다. 피키엘니 씨의 부탁은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유태인 혐오 정서가 막 짙어지던 시절에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던 남자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8살 소년에게 모든 걸 걸고 절박하게 부탁한 것이죠. 자기가 가진 터키 과자를 내어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삶을, 내 죽음을.
매달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망상에 사로잡힌 여자가 내뱉는 말이라도 어떻게든 믿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적으로 아이의 시선에서 쓰여진 이 소설은 이런 간절함을 엄숙하고 비장하게 그려놓지 않아요. 아이는 그냥 과자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죠. 어떤 면에서는 불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로맨가리를 유머의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웃음이 나는데 웃어도 되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작가 왜 그러는 걸까요?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일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유머를 우월감의 과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머를 던짐으로써 상대방보다 내가 권력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로맨가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시련과 불행 앞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내가 더 강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내 적인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때 유머를 던져서 그것에 상대가 웃으면 그와 나 사이에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로맨가리는 독자들을 향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이 겪은 전쟁의 불행과 비극들을 끝끝내 유머 섞인 말투로 전하면서 나를 동정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웃어달라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함께 조롱하자고, 그리고 내일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보자고 말입니다. 절망과 무력감이 우리를 온전히 덮치기 전에 유머를 던지면 우리는 그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실이 나를 쥐고 흔드는 상황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쟁취합니다. 실제로 로맨가리는 유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일 앞에서 자신의 존엄과 우월을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유머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맨가리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인사말을 건넬까요? 어쩌면 더없이 밝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들 잘 지내시죠? 살다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시대를 만나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부디 여러분들이 슬픔에 지지 않기를, 현실이 당신을 찍어 넘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작은 유머를 떠올리고 읊조릴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현실이라는 놈의 뇌관을 제거해버리고 삶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